폭우가 쏟아지던 2005년 1월의 새벽, 평양 외곽에 얼어붙은 산길에서 한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2의 남자, 그의 손에는 낡은 배낭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와 손전등,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시우였습니다. 10분 안에 산 넘어가야 합니다. 늦으면 다 죽습니다. 함께 도주하던 브로커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렸습니다. 시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총정치국 문화지도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동안 그가 살았던 모든 것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고향 모두 이 순간 뒤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는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가 32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다시 살아남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봄, 시우는 평양국가예술단의 무대 조명기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이었습니다. 국가예술단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 당 창건 기념 행사, 외국 귀빈 영접 공연 등 국가 차원의 모든 중요한 행사가 이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시우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을 설치하고 리허설 때 밝기를 조절하고 본 공연에서 타이밍에 맞춰 조명을 켜고 끄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하나로 무대는 환해지거나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국가 행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우는 점점 불편한 진실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고위 간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숙청된 사람들의 이름, 권력 다툼, 뇌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다음 달에 사라질 거야.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시우는 듣지 않으려 했지만 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여름, 시우는 한 외국 귀빈 환영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중에 고위 간부 한 명이 무대 감독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배우는 왜 무대에 있어? 당장 내려. 배우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최근 숙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2014년 가을, 시우는 음향팀 동료 김영호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시우보다 3살 어렸지만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리허설이 끝나고 둘은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불법이었지만 가끔 중국에서 밀수된 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 형, 우리가 없으면 행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호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조명만 꺼지면 행사 다 멈춰. 그저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우는 문화지도반에 불려갔습니다. 동무, 최근에 한 말이 보고되었소. 조명만 꺼지면 행사가 멈춘다고 했다지. 시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당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체제 전복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시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철수는 평양 군수공장의 기술직 노동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는 동네 약국에서 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여동생 시연은 예술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제? 문화지도반에서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시연은 두려운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뭘 잘못했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동료랑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농담이 문제가 되었다는 건 내가 평소에 조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조사에 잘 응하고 사과해라.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체제에 충성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왜 문제에 휘말렸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2015년 1월 초 시우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위안화를 모았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약 5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예술단에서 일하며 알게 된 무대 소품 운반 기사가 밀무역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님,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사는 시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돈 있어? 있습니다. 위험해. 걸리면 총살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월 20일 새벽 3시에 대동강 다리 밑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월 19일 밤 시우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시연은 책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시연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미안해. 꼭 다시 만나자.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1월 20일 새벽 3시 시우는 대동강 다리 밑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와 다른 사람 셋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 내.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우는 위안화 뭉치를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한다. 절대 소리 내지 마. 따라와. 일행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나가는 화물철도 근처였습니다. 저 화물칸에 숨어. 3시간 후에 함경북도 무산까지 간다. 브로커가 화물 열차를 가리켰습니다. 시우는 화물칸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리를 찾았습니다. 화물은 석탄이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고 추웠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어붙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후 브로커는 일행을 산속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3일 기다려. 압록강 얼음이 완전히 얼 때까지. 시우는 3일 동안 그 움막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먹을 것은 옥수수 죽뿐이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 신분을 묻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1월 23일 밤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출발한다. 강까지 2시간 걸어야 해. 일행은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뛰어. 빨리 뛰어. 멈추면 얼음이 깨진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시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m, 100m, 200m.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시우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중국 땅에서 시우는 조선족 집안에 숨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있어. 공안 순찰이 지나가면 그때 이동한다. 집주인은 60대 조선족 노인이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주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우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물 트럭이 아니라 화물 열차였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을 가로질러 내몽골 방향으로 가는 열차였습니다. 시우는 열차 연결칸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들킬 위험은 적었습니다. 이틀 동안 열차를 탔습니다.
물도 먹지 못했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몸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내몽골에 도착한 후 시우는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동남아 루트, 하나는 티베트 루트. 차이가 뭡니까? 동남아는 돈이 더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티베트는 싸지만 위험해. 산을 넘어야 해. 시우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로 가겠습니다. 미쳤어? 겨울에 히말라야 넘는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선택이야. 2015년 2월, 시우는 티베트행 화물차에 올랐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싸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차는 계속 산을 올랐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라싸에 도착했을 때 시우는 고산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토했습니다. 여기서 3일 쉬어. 적응해야 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3일 후 일행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네팔 국경을 향해 걸어야 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사람을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였습니다. 하루에 10km씩 걸었습니다. 밤에는 천막에서 잤습니다. 먹을 것은 마른 빵과 눈을 녹인 물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일행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이 흔들었지만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어. 계속 가야 해.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우는 그 여성을 눈 속에 남겨두고 걸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월 말 일행은 네팔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거기서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일행은 뛰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시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네팔 땅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5명 중 셋만 살아남았습니다. 네팔에서 시우는 유엔 난민기구를 찾아갔습니다. 탈북자 신분을 밝히고 한국행을 신청했습니다. 심사에 2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시우는 난민 캠프에서 지냈습니다. 2015년 5월, 시우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우는 통일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 법률 교육, 취업 교육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우는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는데 함께 왔던 사람들은 죽었어. 시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눈 속에 쓰러진 여성, 총에 맞아 쓰러진 남자, 압록강 얼음 위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15년 8월, 시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5,00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돈은 조금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계속 조명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우는 인터넷으로 조명 기술 학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명 일을 했다고요? 학원 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실력이 있겠네요. 한국 자격증만 따면 취업할 수 있어요. 시우는 등록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한국의 조명 시스템은 북한과 달랐습니다. 장비도 다르고 용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시우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2016년 3월, 시우는 무대 조명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자격증을 받던 날, 시우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받은 후, 시우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극장과 공연장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한 달 후, 홍대 근처의 작은 소극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시우는 즉시 갔습니다. 극장 대표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조명 일을 했다고요? 네, 국가예술단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어떤 공연을 했나요? 국가 행사, 기념 공연, 외국 귀빈 환영 공연 등을 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우는 조명 콘솔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하나씩 켜지고 꺼졌습니다. 밝기가 조절되고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좋네요.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시우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매일 극장에 출근했습니다. 리허설을 준비하고 조명을 점검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는 조명 콘솔 앞에 앉아 무대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공연이 정해진 대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배우들이 즉흥적으로 연기하고 관객들이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시우는 점점 이 일이 좋아졌습니다. 2017년 여름, 극장에서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연극 수업이었습니다. 시우 씨, 이 아이들한테 무대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대표가 물었습니다. 제가요? 네, 시우 씨가 탈북자니까 아이들이 더 편하게 느낄 거예요. 시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시우는 10명의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15세에서 19세까지였습니다. 모두 최근 몇 년 안에 탈북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시우입니다. 여러분에게 무대 조명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우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조명 일에 관심 있어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준혁입니다. 북한에서 언제 왔어요? 작년에 왔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아이였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조명 일을 배워봅시다. 시우는 아이들에게 조명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조명의 종류, 밝기 조절, 색온도, 타이밍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도 이런 일 하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응, 10년 동안 했어. 어떤 공연이었어요?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국가 행사였어. 김일성 생일 기념 공연 같은 거. 와, 대단하네요. 아이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주 후, 준혁이 시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북한에서 왜 나오셨어요? 시우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 그냥 농담이었는데 문제가 됐지. 그것 때문에 도망쳤어요. 안 그랬으면 나도 사라졌을 거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장사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도망쳤어요. 시우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안전해. 여긴 아무도 우리를 쫓지 않아. 준혁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2018년 봄, 탈북 청소년 수업은 연극 공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시우는 조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무대를 밝게 비췄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무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시우는 조명 부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시우는 깨달았습니다. 2019년 시우는 정식으로 탈북 청소년 무대 기술 강사가 되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그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매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조명, 음향, 무대 세트 등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조명 일을 해요? 시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잘 보이게 하면 안 되는 순간이 많았어. 그래야 눈물이, 상처가, 진실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사람 얼굴이 더 환하게 보이게 해주고 싶어. 여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배워. 내가 누군가의 무대를 밝혀줄 수 있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시우의 일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화상으로 만나 조명 이론을 가르쳤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된 후 공연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우는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가을, 시우는 처음으로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집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와 시연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시연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시연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22년 시우는 작은 무대 기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받았습니다. 학원은 작았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조명, 장비 몇 개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우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시우는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23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국립극단 조명팀에 합격했어요. 시우는 놀라서 준혁을 안았습니다.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시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2024년 가을, 시우는 한 소극장에서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탈북 청소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우는 조명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를 움직였습니다. 무대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나는 권력자들의 무대를 밝혔어. 그들의 얼굴만 보이게 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진짜 사람들의 얼굴을 밝히고 있어. 리허설이 끝난 후 아이들이 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조명 너무 예뻤어요. 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더 예뻤어.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조명이 꺼지면 무대도 끝나는 거죠?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너희 무대는 누구도 꺼버릴 수 없어.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우는 극장을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가게의 간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가로등, 아파트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들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게 어두웠어. 전기가 없어서 불을 켤 수 없었지. 하지만 여기는 달라.
여기는 모든 게 밝아. 시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북한에서 일했던 공연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공연 이름, 조명 설정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수첩을 한참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시우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시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시우는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학원에 갈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2025년 봄, 시우는 여전히 작은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응, 안녕. 오늘은 뭘 배울까? 학생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시우는 조명 장비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명이란 건 단순히 무대를 밝히는 게 아니야. 조명은 사람을 보이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표정, 감정, 이야기를 보이게 하는 거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우는 조명 스위치를 켭니다. 무대가 천천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이제 너희 무대는 누구도 꺼버릴 수 없어.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빛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